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지난 3주 동안 2024년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소비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제조업이 이 소비 둔화를 이겨낼 거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요.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제조업이 좋아지는 사이클에서 IT 하드웨어나 AI라고 해도 하드웨어나 그리고 올해 너무 좋았던 AI 관련된 종목보다는 올해 상대적으로 덜 좋았던 애들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사실 그런 움직임이 벌써 저희 방송이 나가는 사이에 많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부동산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서 그 부분도 좀 플레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얘기했던 게 벌써 너무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내년 1월 달 정도로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장 지난 한 달, 두 달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게 에너지하고 소재 쪽에서도 뭐 특정한 영역입니다. 특히 에너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1월 달 정도, 한 2월 중순까지만 놓고 보면 금리나 기대감이 이번 FOMC에서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당장 1월 달에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하락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안 좋았던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에너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너지 업종의 주가는 유가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유가 움직임하고 에너지 업종 주가를 그려보면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을 하면 이 유가 반등에 맞춰서 에너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에너지 업종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가가 지금 $70 밑에까지 빠져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많고, 거기에 미국이 지금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증산 속도가 좀 처지긴 했지만 유가가 비싼 상태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정말 생산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오펙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 한 달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11개 긱스 레벨 1 업종 중에서 에너지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과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럼 결국 유가가 지금 $70 밑에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70에서 유가가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에너지 기업 그동안 주가 못 올랐고 유가 반등하니까 주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유가가 왜 $70 정도가 바닥인지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트인데요. 지난 2년 동안의 WTI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은 $70 정도에서 4번 정도 이 바닥을 만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한 영역이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그 바닥을 한번 이번에 깨게 되면은 하단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68, 69, 70 여기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 $70 선을 강한 지지선으로 일단 시장에서 차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펀더멘탈한 이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2023년 미국의 GDP 성장률 올해 1월 달에 0.4%였는데 요번에 FOMC에서 연준이 준 성장률이 2.6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연초에 미국이라고 하는 큰 경제의 성장률을 0.3에서 2.6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의외로 미국의 경제가 정말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성장률을 2.6%로 많이 올렸는데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내년 미국의 성장률을 0.1%밖에 안 낮췄습니다. 올해 기저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조금 낮췄다는 얘기는 내년 경제를 되게 강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여전히 제조업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연준의 그림대로 실업률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물가도 빠지게 되면 생각보다 소비가 하반기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 경제도 어쨌든 바닥에서 부동산이 좋아지네 만의 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 유가 관점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아주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70달러 정도에서 바닥을 한번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펀더멘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략 비축유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7억 배럴이 넘었던 게 지금 3억 배럴 중반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유가가 높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략 비축유 안 사도 돼. 뭐 지금 전략 비축유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더 방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가를 막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작년 10월 정도에 이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전략 비축유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벨이 얼마냐면 67달러에서 72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69달러 정도 되는 유가이니까 WTI 기준으로 사실은 지금부터는 전략 비축유를 사야 돼요. 그리고 11월 24일 주부터 매주 이 전략 비축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EIA를 통해서 24일 주, 1일 주, 요번 주까지 해서 매주 지금 조금씩 전략 비축유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언제 3억 배럴, 4억 배럴을 다 채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예를 들어 하루에 얼마씩 사게 되는 수요는 분명히 미국의 수급을 조금이라도 자극을 할 거고요. 이거 자체가 가격을 올린다기보다는 기름, 원유를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이 야, 이 정도로 수요를 뒷받침하는 고정적인 뭔가가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WTI 유가에 대해서 숏을 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유가의 바닥이 전략 비축이 매입이 되는 구간인 67, 72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 경제, 전략 비축유 세 개 때문에 유가가 70달러 언저리에서 바닥을 만들면 오히려 상방이 많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이 그때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미국의 철강인데요. 미국의 철강 기업들은 이익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뉴코나 스틸 다이나믹스 같은 전기료 미국 기업들을 보면 EPS,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의 관계, 상관계수를 보면 다 0.8이 넘습니다. 결국 미국의 철강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면 주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나느냐? 철강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철강 가격이 오르느냐? 그럼 결국 미국의 철강 수요 공급이 개선이 되면 철강 가격이 오르겠죠. 미국의 수급, 철강 수급을 보면 어떠냐? 수요가 대략 1억 톤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대충 그중에 70% 정도를 미국에서 감당을 합니다. 미국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을 늘리기는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전기로도 많을 뿐더러 고로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못 짓게 거의 뭐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30% 정도를 여러 지역에서 수입을 합니다. 사실 철강 제품은 워낙 무겁고 단가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수입이 어려워요. 먼 거리는. 왜냐하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철강 가격이 우리나라나 이 동북아, 동남아 영내 가격에 비해서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걸 미국이 공급을 늘려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팔고 있는 철강 가격을 높여서 결국은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안에 있는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철강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요. 당연히.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미국 철강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수요는 연 1억 톤 정도로 고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이 1억 톤의 수요가 조금 한번 몇 년 동안 레벨업 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법안이 뭐냐? 앞으로 5년 동안 1.2조 달러의 돈을 써가지고 미국의 노후화된 뭐 도로, 뭐 교량, 공항, 다리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미국산 철강을 써서 바꾸라라는 게 사실상 인프라법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인프라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외국 철강을 쓰면 관련된 예산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미국산을 쓰라는 거죠. 미국 철강협회가 그 효과를 계산을 해봤는데 1.2조 달러라는 거를 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철강의 총량이 한 6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이 1.2조 달러를 5년 동안 쓰는 거니까 6천만 톤 나누기 5 하면 1년에 1,200만 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1,200만 톤은 무려 1년 수요의 12%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계획이 그 기간 안에 다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걸 2배로 늘려서 10년이라고 보더라도 1년에 600만 톤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미국 수요의 6%를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소재, 시클리컬 업종의 수요가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6%가 늘게 되면 엄청나게 가격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외국에서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늘리면 이 물량이 크진 않더라도 그 지역 가격을 자극하는 요소는 되겠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리쇼링 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벌써 투자가 많이 됐다. 우리나라 발전기 이런 것도 많이 나갔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랑 관련 있는 이 법은 사실 최근에야 이 FEOC도 결정이 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거는 이 IRA랑 특별히 관계없이 이미 진행이 됐던 거라서 이 IRA법으로 인한 새로운 공장 투자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어떤 지분 구조인지 이제 알게 됐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땅 판 거 위에다가 공장을 짓던 뭘 넣었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가 계산이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2차 전지 공장을 짓고 관련된 이런 밸류 체인을 쌓게 되면은 여기도 분명히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인프라에 이거 IRA를 합치게 되면 미국의 철강 수요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은근히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미국 철강 주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요. ETF는 철강 ETF만 보시려면은 전 세계에 상장된 철강이나 광산 관련 주식을 모아놓은 ETF가 있긴 하지만 개별 주식도 미국 철강이 있어서 보셔도 좋겠다. 아니면 그냥 미국 전체 소재 업종을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에너지랑 소재를 좀 단기적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나 또는 이견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